자, 안녕하세요. 취미생활자들을 위한 타로카드 이야기의 쓰레기통입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만드는 영상은 웨이트 타로, 이 웨이트 타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그 이외 타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의 대부분 모든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는 웨이트 타로 카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외의 다른 카드, 뭐 이름이 다른 카드라든지 혹은 다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카드하고는 호환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취미 생활자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업자로서 업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하고도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건 감안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타로 카드 취미 생활자들이죠. 여기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 타로 카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점을 본다는 얘기죠.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점을 본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만든 영상들을 보시면 사실 점을 보는 것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점을 보지 마라 일단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 오늘 만드는 영상의 내용이 어쩌면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더 공고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타로 카드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자, 여러분들은 왜 그 타로 카드로 점을 볼 때요, 우리는 타로 카드 취미생활자, 그러니까 아마추어 타로 리더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타로 카드로 점을 볼 때, 점을 본다라는 거는 이제 타로 카드를 해석을 한다라는 말이죠. 자, 그 해석을 할 때 다른 누군가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타로카드 공부하시면서 여기저기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를 전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에 가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타로카드를 펼쳐놓고 질문을 올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타로카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대놓고 그 해석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해석할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 이외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뭐죠? 그 근거가 뭐죠?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그런 질문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해석을 해놓은 사람들의 거의 많은 분들이 점성술이 어떻게 돼 있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돼 있고, 카발라적으로 어떻게 돼 있고, 연금술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 해석에 있어서 그런 해석이 키워드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어떤 근거로 이런 식으로 연관이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타로 카드를 해석을 함에 있어서 점성술, 수비학, 연금술, 거기에 카발라 이론까지, 이런 것들을 몽창 다 끌어다가 해석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요, 타로 카드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점성술에 대해서도 모르고, 수비학에 대해서도 모르고, 연금술 당연히 모를 거고, 카발라는 두말할 나위 없이 모를 거예요. 자, 처음 타로 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놓고, 그걸 근거로 해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처음 타로 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물론
타로 카드에 있어서 카발라든 점성술이든 수비학이든 연금술이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없다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타로 카드의 그 키워드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들, 아우르는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타로 카드 해석은 바로 이 키워드에 근거한다라는 거죠. 그걸 기초로 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연금술적인 해석이든 점성술적인 해석이든 카발라적인 해석이든 그 모든 해석들은 기본적으로 이 키워드하고 연관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카드의 어떤 의미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그 바깥 틀, 그러니까 이게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키워드로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키워드가 의미를 제한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키워드 자체가 그만큼 아주 다양한 뜻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키워드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자, 연금술적인 의미, 카발라적인 의미,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키워드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규명해내는 것은 업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취미생활자가 할 일은 아니에요. 취미생활자들이 그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취미생활자는 뭐라고요? 키워드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걸 뭐 구체적으로 또 이런 것 저런 거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자,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자면, 여러분들은 타로 리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걸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자, 타로 카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었죠?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질문이에요. 타로 카드는 우선적으로 질문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질문이란 게 뭐냐? 알고자 하는 것. 무엇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알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알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질문이죠. 따라서 이 질문이 그만큼 중요해요. 질문이 없으면 타로 카드의 리딩은 의미가 없어요. 뭐하러 하겠어요? 알고 싶은 게 없는데 굳이 타로 리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을 알고 싶으냐, 그리고 그 알고 싶은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내느냐가 바로 질문이기 때문에 타로 카드에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질문이에요. 자, 질문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 두 번째, 배열이에요. 자, 이 배열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이 질문, 그러니까 사용자가, 내담자가 알고자 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해 놓은 이 질문, 즉 사용자가 알고 싶어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유효적절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길, 그것이 배열이에요. 어떤 배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의 답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세히 잘 나올 수 있는 배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배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에는 수없이 많은 배열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질문에 유효하게 만들어진 특정한 배열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따라서 그것이 원카드 배열이 됐든 3카드 배열이 됐든 켈틱 크로스가 됐든 많은 사람이 쓰는 무슨 매직 세븐이 됐든 혹은 기타 등등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범용 배열에 가깝지만, 범용 배열이라고 해서 모든 의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유효한 건 아니에요. 모든 질문에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내용밖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질문에 특화된 배열은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배열을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배열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나왔는데 세 번째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혹은 가장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가장 말하기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타로 리더예요. 자, 타로 리더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첫 번째, 이 타로 리더는
내담자로 하여금 질문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배열을 사용해야 되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타로 리더는 그 배열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열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그 배열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답을 얻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질문을 제대로 유추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알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타로 리더는 그만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다 하면 끝이냐? 아니죠. 타로 리더의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조건이 뭐죠? 그 타로 리더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타로 카드죠. 타로 리더는 그 사람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그 카드, 그 타로 카드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알고 있다. 완전하게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두는 거예요. 타로 리더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거죠. 그 자신이 얼마나 그 자신이 쓰고 있는 타로 카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담자로부터 얼마나 제대로 된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유효적절한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 결과적으로 타로 리딩을 함에 있어서 그 리딩 결과의 질이 달라지게 하는 세 가지 요소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막 시작하는 타로 초보자들이고 타로 입문하는 취미생활자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결과, 타로 리딩에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타로 카드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뭐 이것저것 뭐 알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사실 알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리딩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리딩의 결과는 틀릴 확률이 높아져요.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틀릴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리딩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리딩의 결과가 틀릴 것을 겁내서 리딩을 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그것이 경험이 돼서 쌓이고, 그것이 누적돼야지 정상적인 어떤 올바른 리딩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만든 영상에서 데일리 리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데일리 리딩이 왜 중요한가요? 카드 자체를 이해하는데 데일리 리딩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했던 거죠. 카드의 키워드의 의미하고 카드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데일리 리딩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자, 데일리 리딩이 아니라 일반 리딩이 되더라도 그건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 취미생활자이고 초보자이니까 아마추어이니까 우리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것을 겁내서 리딩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리딩을 하고 어떻게 리딩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그것이 틀렸다면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왜라는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에 대한 설명을 내가 누군가에게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카드가 나왔어. 그리고 그 카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리딩을 했어. 왜? 왜 그렇게 리딩을 했는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리딩이 맞았다고 하면 어때요? 나는 제대로 읽은 거겠죠. 하지만 그 리딩이 틀렸다면 왜 리딩을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그 외에 내가 생각했던 그 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리딩의 결과가 틀린 거겠죠. 그렇다면 그 리딩의 결과가 맞기 위해서는 내가 그 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야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내가
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를 내가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가 좀 굉장히 두서없죠.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는 대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 잘났다는 현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해석을 내놔요.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해석했죠? 이유가 뭐죠? 근거가 뭐죠? 라고 질문했을 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죠. 제가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했을 때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었냐면, 그게 왜 궁금하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쓰레기 같은 대답이 뭐였냐면, 그게 뭐가 중요해? 맞기만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너에게 왜 알려줘야 되지? 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너희 같은 그 공짜밖에 모르는 노예근성에 찌들어있는 거지 같은 새끼들 때문에 이런 현업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이에요. 너는 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공짜로 알려달라고 하는 거냐? 알고 싶으면 나에게 돈을 내고 배워라. 이 모든 결과는 내 실전 경험이고 내 연구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에게 무료로 알려줄 수는 없다. 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고작 리딩 하나에 대한 리딩 결과, 질문 하나에 대한 리딩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온갖 수없이 쌓여있는 실전 경험과 혼자만의 연구 결과의 노하우,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배워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백만 원씩 돈을 받고 가르쳐 준다는 사람들이 한 달 가르쳐 주고 일주일 가르쳐 주고 몇백만 원씩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는 거 하나도 없이 떨궈져 나서 또다시 다른 사람을 찾는 그런 경우 종종 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뭐 실전 경험이고 실전 노하우고 연구 결과고 그런 건지 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공개 동호회, 온라인상에 공개된 타로 카드 동호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공개적인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고 묻는 질문에 노예근성에 쩌들어있는 거지 같은 새끼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정말 소수의 몇몇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래요. 어쨌든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게 아니죠. 지금 3000% 빠졌는데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우리들은 취미생활자이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어떤 리딩을 하든지 그것이 100% 맞는다는 보장이 안 돼 있고 오히려 틀릴 확률이 더 높아요. 오히려 틀리는 게 더 당연한 거예요. 틀리는 게 당연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해석을 하시고 수정을 해나가고 보완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고 그것이 계속 쌓여야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경우든지 내가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이러한 해석을 했다 라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로 내 느낌대로 뇌 속에서 소설 쓰는 해석을 한 다음에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느낌이 그래 이딴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해석을 하든 내가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런 해석을 했다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틀려도 상관없어요. 온갖 핑계를 다 대놓고 틀렸네 아이씨 존나 사이비 새끼 이런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당연히 틀리는 게 맞아요. 모르니까 틀리는 거라니까. 아니 시작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뭘 다 알길 바래? 무슨 신이야? 아니잖아. 우리가 신은 아니잖아. 이제 공부를 시작한 초보자들이라는 거죠. 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만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게 틀렸어?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한 거지? 반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틀린 부분을 내가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지 다음에는 맞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라는 질문. 그리고 그 왜? 라는 질문은 내가 생각해도 왜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왜? 라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든 내가 나에게 물어보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그 해석에 대한 호응을 얻든지 내가 그 해석에 대해서 호응을 하든지. 호응이라는 말은 뭐냐면 타당성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죠. 틀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틀렸어.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보고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음번 해석에서는 그렇게 틀렸던 부분들을 틀리지 않도록 교정을 해보고, 그런데도 또 틀렸어? 그럼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누적될수록 점점 더 정교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틀려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틀리더라도 계속해서 해석을 하시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